자, 그럼 계속해서 숨가빴던 대통령 선거 개표와 취임 과정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이재명 대통령이었죠.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오전에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에 곧장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취임 선서를 통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국민 통합을 가장 먼저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바로 민생 회복과 경제였습니다. 이념과 상관없이 유용한 정책은 사용하겠다면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쓸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의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국립현충원에서 먼저 참배를 할 때는 까만 넥타이를 맸다가 오늘 취임 선서 자리에서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이 통합을 강조하는 넥타이를 맸습니다. 취임사를 들어봐도 상당히 좀 오래 준비한 정제된 언어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박진원 논설위원은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했나요? 일단 취임사는 이제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다 당연한 내용인데 네. 그 중립적이면서도 뭔가 단어 일부에 이 변화의 메시지가 좀 숨어 있는 느낌이랄까? 이런 거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의로운 통합 정부를 추구한다 그랬는데요. 이 통합이라는 말은 되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정의로운이라는 말이 붙은 거는 역시 이 내란 극복의 경우에는 이번 대선 승리의 중심 프레임이기도 했지만은 민심이 가장 원하는 바인 만큼 이 내란 관련 수사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와 연루 혐의가 나오는
여당 인사라든지 그 과거 여당 인사라든지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다. 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역시 이제 경제 부분인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경제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이제 말을 하셨는데 요 얘기는 역시 이제 그 진보 정부 특유의 이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해서 현재의 극심한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 내수 경기 침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비상 대응식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유기천 부위원장은 야당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저는 어쨌든 뭐 통합 정부를 그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 이제 말씀 다 좋고 그러나 이제 말씀과 요식행위를 통해서 국민께 주는 메시지가 그대로 실행이 돼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제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혹시나 정책적 기조나 아니면 그 국정 운영 과정이 유사할까 봐 일단 걱정이 돼요. 첫 번째는 그 당시 지금도 대통령께서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 부분 내란과 관련돼서는 진상규명은 수사기관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게 되면 과거에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다 뭐 이런 식의 또 비판이 이어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적폐청산으로 이어진 부분하고 또 유사하게 흘러간다. 이것 또한 국민적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돈 풀기죠. 그다음 소주성이라고 해서 소득 주도 성장. 그러니까 이전 지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국가가 어떤 투자를 통해서 사실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께 그냥 이전 지출을 통해서 당장 돈이 돌게. 이거는 단기 처방으로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등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돈이 풀리게 되면 또 물가가 오르게 되고 또 금리 인하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또 집값이 오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손쉬운 국민적 지지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게 되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저렇게 강조하신 부분이 기조만 강조했다고 일단 선회를 하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의 실용정책을 일단 믿고 가니까 그 실용정책을 이전의 정책 기조하고 차별화되는 방법으로 성장 동력을 살리고 집값이 오르지 않고 그다음에 정쟁이 또 지속되지 않는 이런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 운영으로 좀 나아가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자, 전용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에서 보면 이 내란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 네. 내란 방지책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이룰 걸로 전망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재판을 받고 있고 주요 임무 종사자들로 보이는 분들이 아직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란 상황이 다시 한번 유지가 됐고 국회에 계엄군이 쳐들어오는 이 불법적인 내용들이 다시 한번 반복된 이유는 과거에 전두환 세력들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고 사면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시킬 수 있는 불법 계엄이 다시 한번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여야의 통합을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적폐청산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은 사실상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을 짚고 들어가면 적폐청산 같은 경우에는 숨어있던 내용까지 끄집어내서 처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내란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계엄군이 국회에 쳐들어오는 모습을 다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시킬 거는 전혀 없는 것이고 정말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것이고 자유진영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 중에서 다시 돈을 풀게 되면 물가를 오른다라는 말씀도 해주시는데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게 오늘 아침에 대통령 취임 선서도 안 했는데 여러 언론에서 벌써 물가가 올랐다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는 굉장히 좀 도돌이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가가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고 확 오른 게 아닌데 취임 선서도 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런 보도가 나오고 사람들에게 마치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프레임의 시각은 사실상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것 여야와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고 경제
민생을 살고 난 이후에 이런 평가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박정희의 정책이건 김대중의 정책이건 모두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큰 틀에서 함께 수용을 해주시고 정말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 첨언을 하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은 집단지성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물가가 오르는 부분은 특정 어떤 국민 개개인이 잘못 생각해서 오르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조건반사예요. 이전에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염려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사실 뭐 청산할 적폐는 청산해야 되겠지만 사실 내란과 관련돼서는 공수처, 검찰, 경찰이 지금 수사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그 수사 결과를 보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특검이죠. 내란 특검을 통해서 정치 세력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겠다. 이 정도로 사실상 뭐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된 입장을 조금 전향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 염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말씀은 좀 더 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는 검찰에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법 계엄이 있은 다음 날 법무부 장관이 회동을 안가해서 하는 모습을 봤던 것이죠. 그러면 실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은 연루가 안 됐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해당 부분들을 명확하게 털고 가지 않으면,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가지 않으면 또다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끊고 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아무래도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네. 내란특검법이 통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내일 본회의가 열렸을 때 국회 통과 과정도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여야 당대표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여야 대표들을 함께 만난 건 이례적이죠.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손도 한 번씩 잡으시면 안 될까요? 약속. 국민 대통합이 절실할 때라 오늘 식사는 비빔밥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상차림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앞으로의 길도 이렇게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부터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천하람 대표님도, 우리 김용태 대표님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라고, 모든 걸 혼자 다 100%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그런 정책들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야당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정말 화합하고 유쾌한 정치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통합과 또 국가 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대법관 증언들을 포함한 이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영기 의원. 네. 자, 대통령이 취임 첫날 야당 대표들과 이렇게 오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것이죠. 여야 할 것 없이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네. 하는 의지가 반영됐다. 그리고 메뉴를 준비하신 사실 국회의장 측도 비빔밥을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에서의 재료를 다 모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는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 정신으로 변모했다.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왕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본인이 마이웨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렇게 여당의 대표와 실제로 뭐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담아있다. 앞으로의 국정 과제가 통합이고 경청이다라는 말씀을 아마 하시고 싶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평가하고요. 아마 괜찮은 그림까지 만들어졌던 것 같고 앞으로의 국정 기조에 충분히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취임 선서식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할까가 상당히 좀 궁금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내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상당히 좀 우려했더군요.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대통령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이잖아요. 네. 특히나 형소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류적인 재판이 대통령 당선이 되게 되면 이제 중단되게끔 거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은 그 구속요건 자체를 이제 없애자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듣기는 좀 그렇지만 실제 대통령께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했던 공약과 또 유사해요. 그 당시에 헌법 개정안 보면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 수사를 위한 특검,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게 그런 공약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역으로다 보면 그런 내용에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에 법안이 올라오게 되면 대통령은 공포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라서 거기에 대한 주문을 저렇게 돌려서 말한 거라서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저를 어떻게 그 민주당하고 협의해서 처리할지 일단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통과를 시키면 이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과 동시에 흔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의총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당과 그러니까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인지하지만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법원의 굉장히 잘못된 결정들을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선거가 다가오자마자 9일 만에 2회 심리로 갑작스럽게 이런 판결을 내렸던 부분. 이제는 사법개혁의 불씨까지 지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단순히 대통령과의 이해관계가 있다라고만 보이진 않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첫 면담 자리에서 해당 내용을 이야기할 정도면 시작과 동시에 흔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법안의 의도가 불순한 거지 그거를 문제 제기하는 의도가 불순하다는 평은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해당 법안이 만약에 미리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이해관계자가 되기 전에 국민들의 그 재판 형식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그때 발의했으면 저희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이 불순한 의도일 수가 있지만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면했을 때 그런 해당 법안 내용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말씀 주신 대로 시차를 두고 국민적 어떤 의사를 더 모으거나 왜냐하면 지금 저 부분은 법원에 맡겨놔야 되거든요. 법원에서 과연 헌법 84조가 해석되는 바가 이거냐 저거냐를 법원의 판단에 맡겨놔야 되는데 그걸 국회에서 입법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 부분은 좀 정치권에 더 논의가 필요하고 국민적 의사 수렴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님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무리하게 판결을 하고 대법원이 9일 만에 2차 심리 만에 빠르게 정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올라올 수 없었던 법안이었던 것이고 그것을 대응하게 만들어진 법안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고 법원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부분이 지금이 시작이고 그 개혁의 출발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